KKMD 814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FA-50에도 한국형 타우러스 철룡 ALCM이 장착된다고? 폭발하는 해외 관심. KKMD 611화 사거리 300km, 마하 2.5로 날아가는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통합한 FA-50 2025년 등장한다. 편을 통해 FA-50 파이팅 이글이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4일 벨기에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국내 언론 비즈 한국의 기사를 언급하며 KF-21 보라매용으로 개발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이하 ALCM 철룡이 FA-50에도 탑재된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FA-50이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과 철룡 ALCM 운용 능력을 보유하게 된 데는 나름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의 경우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주어야 할 KF-21 보라매가 아직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A-50을 테스트 플랫폼으로 삼았고 그 결과 FA-50에서 초음속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철룡 ALCM의 경우에는 퇴역이 얼마 남지 않은 F4 팬텀을 플랫폼으로 삼아 미국의 시비를 피해가려 했습니다만 최후의 F4 팬텀마저 퇴역하면서 어쩔 수 없이 FA-50을 테스트 플랫폼으로 삼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FA-50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철룡 ALCM과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초음속 미사일과 철룡 ALCM을 장착한 FA-50 편대가 동시에 같은 목표물을 향해 두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하 2.5의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가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철룡 ALCM을 놓치기 십상이고 반대로 암속인 철룡 ALC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는 마하 2.5의 속도로 접근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놓치기 쉽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FA-50은 명실공히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경전투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시계외 공중전을 위한 AIM-120 암람이나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되면 그야말로 가성비 쩌는 멀티롤 경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2025년 3월 24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y Recognition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언론 비즈 한국이 2025년 2월 14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서 개발한 공중발사형 순항미사일 KALCM 철룡이 현재 경남 사천에서 FA-50 경전투기에 탑재되어 비행시험을 거치고 있다. 원래 4.5세대 중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위한 주요 타격 무기로 개발된 철룡을 FA-50에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는 데는 이전 분리 테스트에 사용되었던 F4 팬텀2의 퇴역으로 발생한 공백을 FA-50으로 대신 메워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KF-21은 현재 시험 비행 단계에 있으며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A-50이 임시 테스트 플랫폼으로 선정된 것이다. 철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ALCM을 탑재한 FA-50의 시험 비행은 2024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시험 비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철룡 ALCM 프로그램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고 있다. 철룡 ALCM은 KPD-350K 타우러스 미사일 260발을 인수한 후 설계되었으며 제조업체인 독일 타우러스는 우리 기술의 자회사인 KSC를 통해 관통 탄두형, 고저항, 금속 성형 등을 포함한 운영 경험과 기술 이전을 제공했다.
KSC는 2019년부터 타우러스 미사일용 관통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왔다. 한국형 KPD-350 타우러스로도 묘사되고 있는 천룡은 최대 60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260발의 타우러스만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부족한 340발을 국내에서 생산한 시스템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천룡 ALCM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8,100억 원으로 개발에 3,000억, 양산에 5,000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2031년까지 총 200발의 천룡 ALCM을 생산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9년 혹은 2030년에 시작될 계획인데 F4 팬텀을 사용한 비행 분리 테스트는 2021년에 3차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9월 15일 비행 중인 F4 팬텀에서 천룡 ALCM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고 발표했다. 천룡 ALCM은 접혀있던 날개를 펼치고 추진 동력 없이 비행을 유지하며 목표물을 향해 활공했지만 적외선 감식 결과는 천룡 ALCM 분리 후 목표물 충돌 직전에 점화 과정이 수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천룡 ALCM은 무게 약 1300kg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스텔스 형상을 취하고 있는 몸체, 터보젯 엔진, GPS로 보정되는 관성 항법 유도 시스템, 그리고 종말 단계 유도를 위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갖추고 있다. 천룡 ALCM의 원형 공산오차 CEP는 1m에서 2m 정도로 보고되었으며 지하 지휘소 같은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관통 탄두가 탑재되어 있다. 천룡 ALCM은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임무 전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천룡 ALCM은 KF-21 보라매에 장착될 때 마하 0.9 정도의 속도로 500km 이상의 거리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FA-50 탑재를 위해 연료를 줄여 싣는 경우 사거리는 약 3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최종적인 명칭인 천룡은 2021년 서울 아덱스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확정되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에서 만든 KPD-350 타우러스는 임무 수행 직전에 반드시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천룡 ALCM은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5년 혹은 10년 동안 다시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룡 ALCM이 FA-50의 파일런이 견딜 수 있는 무게보다 무거워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량만 조절해서 FA-50에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연료가 줄어든 만큼 사거리도 350km 정도로 줄어들지만 플랫폼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는 사라지게 되었죠. FA-50과 KF-21 보라매에 통합되는 무장에 천룡 ALCM을 추가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적 유연성이 향상되고 보다 강화된 수출 옵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부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천룡 ALCM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공대지 미사일 시스템을 살펴보자면 무게 1.4톤, 사거리 500km의 독일 타우러스, 무게 1.3톤, 사거리 500km의 프랑스 스칼프 EG, 무게 1.4톤, 사거리 2400km의 미국산 AGM-86B, 무게 1.68톤, 사거리 3700km의 AGM-129 등이 있다. 아미 레커그니션 기사 원문에서 데이터를 잘못 인용한 부분들이 있어 제가 수정했습니다. 프랑스 스칼프 EG는 영국 공군이 사용하는 스톰 섀도우와 같은 미사일인데요. 같은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다른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맹활약한 스톰 섀도우는 수출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즉 MTCR 규정 때문에 사거리가 250km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AGM-86B의 사거리가 2,400km에 달하는 것은 W80 핵탄두를 탑재한 버전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탄두 중량이 1,380kg에 달하는 AGM-86C의 경우 사거리는 절반 이하인 1,100km대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거리 3,700km인 AGM-129도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철룡 ALCM은 독일 타우루스보다 가볍고 현재 구성에서 약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플랫폼과 구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일 타우루스와 비슷하거나 좀 더 우수한 스텔스 및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룡 ALCM 크기와 추진력은 KF-21 보라매 및 FA-50 모두에 호환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철룡 ALCM의 길이는 4.9m이고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원래 KF-21 보라매에 탑재하기 위한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FA-50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연료 무게를 줄인 버전이 등장해 별도의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FA-50용 철룡 ALCM의 외부 형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덱스 2019에서 LIG 넥스원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2라는 이름으로 철룡 ALCM의 실물 크기 모급을 선보였고 아덱스 2023에서 기존 유도 무기와 새로운 추진 솔루션을 모두 전시하면서 철룡 ALCM 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LIG 넥스원과 독일 타우루스 시스템은 KPD-350 타우루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FA-50에 탑재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KPD-350K2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KPD-350K2 개발을 위해 독일 타우루스와 MOU를 체결한 곳도 LIG 넥스원이고 국방과학 연구소와 함께 철룡 ALCM을 개발하고 있는 곳도 LIG 넥스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수출 옵션을 두 가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과 합작한 타우루스 350K2가 수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철룡 ALCM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에는 일부 중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계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룡 ALCM은 독자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과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전략적 특성을 감안하면 한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안들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와 FA-50 파이팅 이글에 통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사 미사일들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발생하기 쉬운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24년 10월 사천 에어쇼에서 신형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2022년부터 개발 중인 이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2.5로 비행하고 300km 밖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덕트형 램젯 엔진, 모듈식 설계, 레이더파 탐색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EOIR 탐색기를 모두 갖춘 다중 센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는 KF-21, FA-50 두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2025년부터 FA-50 전투기로 비행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이 개발한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전투함이나 차량 기반 발사대에서 로켓 부스터를 추가 장착하여 발사하는 형태로 개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기존의 암속 대함미사일을 대체할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 KF-21 보라매나 FA-50에서 공중 발사하는 경우 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운동에너지를 고스란히 활용하여 사거리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지만 거의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전투함이나 차량 기반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운동에너지가 없어 사정거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부스터를 추가 장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T-50 골든이글 첨단 제트 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50 파이팅 이글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지향형 경전투기로 떠올랐다. 2001년 양산이 시작된 이후로 T-50의 전투 파생형인 TA-50과 경전투기 버전 FA-50을 포함한 200대 이상의 T-50 제품군이 생산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경전투기 FA-50은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었다. FA-50의 매력은 비용 효율성, 조종사 전환의 용이성 등을 포함한 기존 F-16과의 호환성, 그리고 A사 레이더, 공중급유 기능, 시계외 공중 전용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등이 포함된 블락 20 업그레이드를 통한 전투 능력 확장에 있다. 최근 천령공 대지 순항 미사일을 통합함으로써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강화된 F-50은 현대적인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한 신속한 전력 투사 기능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위한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2025년 3월 24일에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to propose its new 천령 cruise missile on both KF-21 fighter and FA-50 light attack aircraft. 대한민국 KF-21과 FA-50 경전투기 모두의 신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령 도입을 제안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A-50이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과 천령 ALCM을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면 방어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속도는 아음속이지만 스텔스 외형을 지니고 있는 천령 ALCM과 마하 2.5의 속도로 고속 접근하는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섞었으면 대공 방어 시스템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FA-50을 도입한다면 바다로부터 시도되고 있는 중국의 전력 투사를 거부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을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성 높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FA-50이 경전투기인 탓에 본격적인 제공전투기 상대로 공중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4.5세대 제공전투기 KF-21 보라매와 묶어서 세트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유무인 복합체계, 즉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가 적용된 FA-50의 등장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과 천령 ALCM을 탑재한 FA-50이 소형 다목적 무인기 AAP와 무장 탑재력 1.2톤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유카브를 앞세워 적 전투함 함대의 대공 방어망을 교란시킨 후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섞어 사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상은 센서가 탑재된 헤드를 교체하여 공대지 공대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처럼 천령 ALCM도 모듈식 구성으로 공대지 공대함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지만요. 중국 입장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FA-50 전투기들이 얼마나 껄끄러운 전제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표시된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